요즘 정국이 상당히 혼미하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저도 오로지 팩트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리실 수 있도록 가급적 충실한 팩트를 선별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로 시작하는 0시, 어제 끝나는 밤 12시, 드디어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유태호 소장 그리고 구치소 관계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에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사면 복권장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수령을 했습니다. 이 사면 복권장은 원래 법무부에서 시작을 해서 대검찰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로 이렇게 전달되는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대검찰청,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 그래서 서울구치소장이 그걸 들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면 복권장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 형기 이 5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성명은 이제 박근혜, 주민등록번호 또 이제 거기 적히고 그 다음에 죄명은 이 사면복권장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에는 죄명이 18가지였습니다. 대개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직접 돈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 뇌물죄를 적용해 갖고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이제 그런데 그 사안별로 다 죄목을 따라 붙여서 이제 18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명이라고 하는 것은 형명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 가장 중형이 이제 사형, 그다음에 징역형, 그다음에 금고, 뭐 구류, 벌금. 이제 여기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형명, 형의 이름, 그건 이제 징역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형기, 형을 살아야 되는 기간, 이것은 이제 22년으로 그렇게 적힌 사면 복권장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면법 제5조는 사면의 효과를 적시한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22년 징역형의 그 형의 효력이 상실한다. 이런 겁니다. 복권을 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대통령의 명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 복권장을 발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만 쓰는 용어가 뭐 여럿이 있는데요. 그중에 계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한다 할 때 계자에다가 보호한다 할 때 이제 이 호자입니다. 그래서 계호라는 것은 어디로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두면서 동시에 보호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던 누군가가 몸이 좋지 않아서 밖에 나와서 이제 병원에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못 가도록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또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삼성 서울병원에 있으면 그 병실 주변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계호 병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0시를 시점으로 이제 사면 복권이 되었으므로 서울구치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계호 병력 이 4명이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4명이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면 복권 조치의 첫 번째 눈에 띄는 이제 외형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그 감방 안에서 쓰던 개인 용품이 있습니다. 그 개인 용품을 수거해서 이제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박 전 대통령이 뭐 직접 가서 하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가서 이제 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뭐 읽던 책이라든지 또는 뭐 유사시에 먹을 수 있는 약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인적인 뭐 옷가지가 있다든지 뭐 메모해 놓은 뭐 이제 공책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일습을 다 수습을 해서 이제 대리인이 가지고 나오는 조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됐지만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년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한 달 하고 한 사나흘 더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입원 기간에도 지금 법률 대리인 겸 측근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예외는 다른 사람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약 40일 정도 입원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전문 의사들이 앞으로도 6주 가량 뭐 더 입원 가료가 필요하다 이런 소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 세계진료과의 소견서를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서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했던 요소는 건강이었다라고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못 받습니다. 참 말이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예우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든 국적을 상실하면은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해외 도피를 할 경우에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든 해외 도피에 나서면 그 순간부터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현직에 있을 때 탄핵을 받았을 경우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1,500만 원 정도의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예외 규정이 있어서 경호 이건 계속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를 할 때는 서울구치소가 경호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예전에는 경호실이라고 불렀었죠. 지금은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청와대에서 인력이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경호를 임무를 맡게 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그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5년 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4년 9개월을 있기 때문에 5년을 채우려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돼서 1월, 2월, 3월 하면은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맡게 되는 경호 업무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서 이제 연장이 또 얼마든지 됩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을 특히 경호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가령 불순분자들이 전직 대통령을 테러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위험도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전직 대통령은 국가 기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급 비밀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군사, 안보에 관한 최고급 이 비밀, 탑 시크릿을 뭐 한두 개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어찌어찌 잘못해서 불온한 세력에 이렇게 몸이 신체가 구금된다든지 이러면은 매우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호를 이제 하는 겁니다. 대통령 전직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제 밤 뭐 12시 어제 상당히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영하 3도, 체감 기온은 아마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였을 텐데 삼성 서울병원 정문 앞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좀 다 모여서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음껏 울어보자. 뭐 이런 말도 나왔다고 그러고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음껏 울어봅시다. 5년 동안 버텨주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마음껏 울어봅시다. 다시 한번 더 목매어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지지자들께서 이제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이렇게 연호를 하고 또 이제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지자들이 이제 박근혜, 박근혜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분들의 마음 속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영원한 박근혜 대통령, 살아있는 현직의 대통령 이제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를 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 속에 그 화환이 있는데요. 화환이 12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축제 분위기도 연출이 됐고 사랑해요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죄가 없습니다. 버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시간 정도 그 환영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이 지지자들에게 뭐 손을 흔들거나 모습을 보이거나 특별한 메시지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박영수, 윤석열 특검은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뭐 윤석열 후보를 전혀 안 만나느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뵙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윤석열 후보가 많이 급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자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은 어떠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은 경솔한 것 같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대구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되시면 찾아뵙고 싶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이 나옵니다. 어제 이미 공개가 돼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미심장한 것이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정치를 재개한다는 메시지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에 챕터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챕터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은 하늘이 무너지던 해, 탄핵이 있던 해를 말합니다. 2017년 하늘이 무너지던 해. 그 다음에 제2장은 2018년부터의 일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끝없는 기다림. 그 다음에 제3장은 2019년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희망을 보았다. 그 다음에 제4장이 이제 작년 금년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직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 메시지를 사실은 매우 부드러운 문체로 담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 시민이 후회한다는 취지로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장글을 썼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날의 상황은 너무도 충격적이라서 지금 다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날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저는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 복권장을 받고 책도 나왔고 한 건데 그 책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한 문장만 뽑는다면 여러분을 뵐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을 곧 뵙는다 이거 여기에는 그 여러분은 이제 지지자들 수감 중에 있을 때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주고 격려의 글을 보내준 그분들을 뜻할 수도 있고 지금의 야권 유권자들을 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곧 뵐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 일선에 나설 수도 있고 정치 중앙 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은 그날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3월 9일 이전이라고 보십니까? 그 이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2월 2일쯤 아마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무렵이라고 보시는지요? 그게 구정 직후가 됩니다. 설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신에게 20몇 년 구형을 했던 윤석열 검사를 공개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는 잊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
그 비슷한 메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